저희가 우선 그 위치가 이제 설해마을 끝쪽인데요. 세월고 근처에 이제 8분 거리에 새로 오픈한 따끈따끈한 고등관이 이제 곧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도 갤러리 같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거 이제 위치나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첫 화면은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우선 고교 학점제와 세화여자고등학교의 소개, 그리고 교과별 내신 분석, 그리고 뒤에 이제 4번, 5번은 제가 아니라 앞에 앉아 계신 저희 배상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기사나 뭐 뉴스, 영상,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우리 아이가 직접 겪어야 될 부분인데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내놨는지 궁금하셔서 저희들보다 초반엔 더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부분 많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개정돼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새로 맞이할 교육과정, 그리고 또 3년 지나서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교 학점제는 대학교에서처럼 학기 단위로 과목을 아이들이 직접 내가 이걸 듣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거기서 받은 성적을 학점으로 산출해서 이제 대학으로 성적을 이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평가 방식도 그전에는 9등급제였다면 좀 아이들끼리의 경쟁을 좀 과열된 거를 좀 줄여주고 또 학생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1등급 따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 비율을 4%였던 7%였던 1, 2등급에서 2등급의 거의 대부분을 1등급에 이제 같이 합쳐주는 10%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한 학교에 인원이 400명 정도 되면 10%면 이제 40등까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4등급에서도 절반 이상이 2등급이라는 상상치 못했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니까 좀 아쉽게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4등급이라서 나는 이제 3에 가까이 갈 수가 없나 보다 여차한 5등급으로 떨어질지도 몰랐던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좀 2등급 끝에 있던 친구들이랑 묻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상위권 친구들은 난 쟤보다 확실히 잘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은 1등급 받는 거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얘가 진짜 잘하는 1등급인지 아니면 운 좋게 1등급이 된 친구인지 변별이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이들마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를 먼저 드리자면 지금 이제 세화여고가 여태까지는 1년에 380명 정도 지금 입학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또 어떤 제도에 의해서 또 결혼이 생기면 이제 추가적으로도 모집을 하면서 400명 정도 예상을 해보고 저희가 한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과목 석차예요. 4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9등급제에서 봤을 때는 A 친구랑 B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더 성적이 좋게 나올까요? 너무 눈에 띄죠, 그쵸? 한 자리 등수가 더 많은 A 학생이 확실히 잘하는 과목도 더 많고 그럼 이 친구는 영어만 좀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B도 솔직히 400명 기준에서 저 등수면 못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또 뭐 하나 되게 잘하는 내성이 좀 애매한 등수기는 해요. 그래서 9등급제에서는 A는 1.4등급이 나오고 B는 2.0이라는 내신 등급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B는 이제 학생부 같은 그 세특에서 저는 그래도 못하는 거 없이 두루두루 잘한다는 어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A는 이제 영어 말고 다른 능력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아까 얘기했던 1등급을 뽑지 못했던 2등급 중하위권 친구들도 1등급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를 더 뽑겠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다른 등수가 다 비슷했다면 그래도 이공계면은 국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뽑을 거고 이공계면은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이제 넘어가는데 대학교에 성적이 넘어갈 때 원래 어떤 게 넘어갔었나라고 봤으면 그 전에는 원점수도 넘어가고 석차 등급도 넘어가고 표준 편차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게 어려운 시험을 잘 본 건지 쉬운 시험을 잘 본 건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잘 봤는데 거기서도 잘 본 건지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 성취도별 분표 비율과 과목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만 넘어가고 표준 편차가 안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부만 딱 봤을 때, 내신 성적만 봤을 때는 얘가 진짜 공부 잘하는 자사고에서 왔는지 아니면 일반고에서 약간 좀 다른 친구들이 놀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1등급을 나온 건지 구분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걸 좀 어필을 해줘야 되고, 대학교에서도 어중이 떠중이가 오지 않게 또 조금 더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뽑기 위한 장치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절대평가했던 과목 수가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예상하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저랑 선생님 교육과정 때도 웬만한 건 다 상대평가였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절대평가 과목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도 지금 중학교 내신 때도 저희가 절대평가 시행하면서 아이들이 목표가 100점이 아니라 90점만 넘는데 엄마 나 그래도 A야, 올 A야 하면서 조금 풀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막상 대학교 가서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로 가서 상대평가 처음 시작하면 갑자기 이런 점수가 존재할 수 있구나. 근데 70점 맞고도 1등급 받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절대평가에 익숙해졌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넘어와서 상대평가를 하기에 좀 부담이 되니까 절대평가 과목들을 좀 넣어놨었는데, 이제 그 절대평가에 안일해지는 그거를 차라리 없애고 정말 여기 둘째 줄에 있는 탐구 융합 과목만 절대평가로 살려두고 남은 과목들은 다시 상대평가로 돌리자. 대신 우리가 5등급제로 하니까 조금 부담은 적지 않겠나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들의 전쟁이 될 것 같아요. 2등급들이 이제 1등급들한테 이제 우리도 같은 1등급이다 하고 덤빌 거고, 1등급들은 정말 우리가 오리지널 1등급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전쟁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1등급과 2등급을 구분 짓는, 진짜 1등급과 진짜 2등급을 구분 짓는 방법으로 저희 학원에서 올케어 시스템이라고 아이들의 수행평가, 아이들의 앞으로 이제 수강 신청 이런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매니저들이 붙어서 아이들과 계속 지속적인 면담도 할 거고, 선생님들도 꾸준히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뒤에도 설명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격차 감소, 그리고 표준 편차도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변별력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내신 외 요소들이 또 증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럼 수시 나고해서 원래 같으면 내신 100% 이런 전형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봐서는 얘가 정말로 그 과목을 정말로 잘하고 우수한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겠다. 아까 여기 B 학생처럼 얘 그냥 애매하게 커트라인에 저라라라 걸려서 온 애가 아닐까?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수능 최저를 올려볼까?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상향해서 받아볼까? 원래 3학 6이었으면 3학 5로 올려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학생부 열어봐서 우리 학과가 물리학과니까 물리 2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 이런 장치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세화여고에서 수시 합격자 사례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를 합격한 학생이 이 둘 중에 한 학생이거든요. 이 두 학생은 전교과 내신 등급도 비슷하고 국영수가 등급도 0.01 등급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러면 국어를 더 못한 친구, 수학을 조금 더 잘 본 친구,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친구가 합격했을까요? B 학생이 그래도 컴퓨터교육과 이과니까 A 학생보다는 수학을 잘 본 게 아닐까, 수학을 잘 봤으니까. 또 물론 이제 다른 세특이나 학생부를 고려해가지고 뽑았겠지만 우선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수학 3등급을 뽑는 건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조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첨단 융합학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이 5명 중에도 제가 방금 그러면 앞에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누가 합격했을까요? 네, A랑 D가 유력하죠. 맞아요. A랑 D가 그래도 수학이 1점대니까 얘는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인가 보다. 그리고 과학도 둘 다 2점대라서 그렇게 부족한 친구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국어나 수학, 영어로 국어랑 영어를 비교했을 때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이공계열 친구들을 뽑겠다라고 하면 뭐 3등급이나 2등급이나 4등급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여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D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A 학생보다 전교과 내신 등급이 0.1등급,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실제로 0.01등급으로 아이들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2학년 선택 과목도 같고 3학년 선택 과목도 비슷한데, 그러면은 요건 말고 다른 부분을 이제 더 고려를 했겠죠. 이 친구는 학교에서 하는 무슨 활동들을 더 많이 참여했다던가,
아니면 교과 담임 선생님한테 좀 더 이걸 받아서 세부 특기 사항을 한두 줄이라도 더 적었다던가 뭔가 그런 다른 차이 때문에 갈라지긴 했지만 어머님들 예상대로 A랑 D 학생, 수학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좀 합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학 성적이 영향이 아주 크겠죠. 그리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생기부에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한 거를 어떻게 증명하는 능력이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자, 2022년 개정 교과 목록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과목이랑 이름이 조금씩 상이해지는데 이전에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고 했다가 여기를 통합으로 바꾸고 수학은 이제 와서 공통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나 나중에 이제 과목 얘기할 때 그게 원래 공통수학 3이야? 공통수학 하야? 하면서 소통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좀 선행을 하면서 이미 수화에 입이 좀 익숙해져가지고 저희도 가끔 공수 원투 얘기할 때 원래 있던 수원 수투랑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공통 과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1학년 때 배치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 네모에 있는 것들이 수능에서 저희가 평가받을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게 이전에는 고2, 고3 때 배웠던 사탐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1학년 때 배웠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운 지 2년 지나서 수능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1등급 받아도 2년 지나면 보통 까먹죠. 애들이 암기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 감을 꾸준히 잃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럼 확률과 통계는 익숙하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고. 그리고 미적분은 저희가 원래 알던 미적분이랑 다르게 대수랑 미적분원이 기존의 수원, 수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원, 수투가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진행됐던 과목들이고 자, 그리고 아까 절대평가 기준이 확실히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 수많은 과목 중에 이 노란색 네모에 있는 것만 절대평가고 이것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해야 한 2개, 많으면 5개 정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수능 개편안과 같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행에서는 국어, 영어는 이제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수학에서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2학년 때 보통 배우고 이제 사립학교랑 공립학교의 차이가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2학년에 같이 학습을 시키거나 3학년 거에 같이 3학년 거에 하나씩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학교는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에 뭐 2개, 3개씩 같이 해버리자거나 이런 학교들도 좀 있었는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통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공계를 희망하고 저희는 이공계 아니고 인문계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문계열이나 상경계열로 이제 빠졌었는데 그럼 기하는 어떤 상황이냐 미적분이 확실히 인원이 많아요. 미적분이 이제 보통 메인이고 학원에서도 많이 미는 과목이라 근데 자기 도무지 수투 때부터 너무 어려웠다 미분 적분이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도형이 이런 기하 쪽으로는 좀 관심이 있었고 선생님 저는 기하 성적도 괜찮게 나오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이제 기하를 선택하긴 했는데 기하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미적분보다 낮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좀 은근 거기에 많이 있어서 1등급 따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표준 점수 때문에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비중이 줄었죠. 수원, 수투, 기존 과정에서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과목만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볼 건데 그러면 대략 한 30만 명? 제 선생님 끼리 한 31, 2만 명이 다 똑같이 이 3과목을 볼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수학을 잘하는 문과인지 수학을 아쉽게 실수한 이과인지 구분이 안 되고 특히나 사회과학을 전에는 물원, 물투, 화원, 화투 8개로 쪼개서 평가를 했었는데 다 합쳐서 통합사회, 다 합쳐서 통합과학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5개 틀렸는데 그 5개가 골고루 틀린 건지 아니면 물리만 틀린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같은 시험을 응시를 하니까 당연히 또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지금 물리를 잘하는 학생을 문과에서 뽑고 싶은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뽑고 싶은데 이왕이면 통계학과면 확률과 통계를 잘 보는 애를 뽑고 싶은데 다른 데서 틀린 건지 이거를 여기서 틀린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엔 그러면 학생부터 열자 정식이라고 했는데 학생부터 열어봐서 이 친구 고등학교 때 물리 과목 들었는지 보자 물리 과목 성적 어땠는지 보자
아니면 물리를 선택을 안 했어?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친구는 그러면 탈락.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제 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세화여자 고등학교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광역단위 자사고에 여고가 둘밖에 없고 어딜 가나 뭐 외고나 자사고 다니는 여학생들 진짜 많이 봤는데 여고는 이화여고랑 세화여고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래요. 그리고 학생 수는 아이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매년 조금씩은 더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원 수가 한 사람당 지금 70명, 75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당 14.1명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점점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걸 대비해서 지금 기간제든 어떤 강사들을 좀 뽑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이 역시나 자사고인 만큼 세특에 쓸 내용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캠프도 많고 행사도 많고 또 여기서 여학생들을 좀 저희가 세화여고 꼬실 때 얘기를 하는 게 교복이 이렇게 예쁜 학교가 잘 없기는 해요. 교복이 예쁜 거. 그래서 전국 예쁜 교복 순위 탑 10에 들 정도로 유명한 학교고 그냥 검색하면 그냥 탑 몇 안에 세화여고 교복이 딱 있어요. 뭐 세화여고 출신 연예인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학비는 연간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기는 한데 또 어떤 활동하고 어디 수련회 가고 수련회 가서 또 무슨 어떤 거 참여하다 보면은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드릴 건데 자료집에도 좀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기는 해요. 솔직히 매년 이 캠프들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서 우선 누리어로 캠프를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진로를 탐색하고 그거를 자기가 먼저 이 캠프를 들겠다. 그래서 미리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캠프 참여한 다음에 또 탐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걸 이제 반복하는 캠프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기마다 열려요. 그래서 학기 시작 전에 이거를 다 이제 신청을 받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번 몇 학년도 몇 학기 누리어울 캠프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열릴 거고 얘는 15명 정도 참여할 수 있고 1, 2학년이 들을 수 있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 방과 후에 열려요. 평일 방과 후에 4시에서 이제 6시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그 중간쯤에 많이 열려서 내신 끝나서 야 얘들아 이제 기말고사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 쌤 저 캠프를 해야 돼서 좀 늦어요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세특 채워야 되니까. 대신 간 김에 열심히 하고 늦더라도 와서 졸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각 캠프마다 밤마다 담당 선생님들도 있고 꿈나비 특강. 꿈나비 특강이라서 이름이 꿈나비 특강이 뭘까? 저도 처음에는 뭐지? 뭐 계속 그냥 캠프에만 이름을 좀 붙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건 우선 전문의들을 항상 불러요. 학교 졸업생이기도 하고 아니면 각 뭐 계열, 직업 계열에 따라서 오늘은 법을 전공하신 분이 와서 초청을 해서 수업을 하실 거야. 아니면 또 이거 안 들을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을 초빙을 했어.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동시에 이제 다른 관에서 이제 개최를 하면은 아이들이 나눠서 이제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이제 신청 안내문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매달 한 번씩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것도 들어야지 저것도 들어야지 의욕이 넘쳐도 안 되는 게 이거는 연 2회까지밖에 수강을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전공에 맞는 거를 골라서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어떤 선생님인지 뭐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야가 어떤지 간략하게 미리 공지를 해주니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고랑고 연합 캠프. 솔직히 여고를 보낸 이유 중에 남자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보내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애도 제가 오빠들 있으면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여고하고 연합 캠프를 해서 다른 건물에 있는 남학생들 잠깐 보면서 좀 숨도 돌릴 수도 있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봤을 때 여기서 눈 감고 사귀는 친구는 못 봐서 가지.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탐구 조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경험을 축적하는 장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1학기에 연합 캠프 이렇게 모집합니다. 언제 신청할 거고요. 그리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강좌별로 24명을 모집하고 22개 강좌가 있는데 각각 남자 12, 여자 12.
학년도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학년들은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2학년은 또 여기서 어떻게 좀 후배들과 같이 이끄는 뭐 리더십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담당한 선생님들이 채택에 기록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가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 선착순이라서 이때 잠깐 서버가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종류가 이런 식으로 22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22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로그인 안 하셔도 볼 수 있거든요. 뭐 활동 난이도도 나와 있고, 모집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자당 24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내가 설계하는 학교 공간, 그래서 직접 뭐 설계하고 이런 활동적인 건 싫다 하는 친구들은 또 앉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저 밑에 내려가면 코딩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같이 공연을 보자 하는 그런 캠프들도 있었으니까 22개 강좌가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건데, 인기 많을 것 같으면 뭐 2순위를 먼저 지원을 해가지고 선착순에서 좀 뚫는다던가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사고 연합 캠프는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자사고들이랑 연합을 해서 캠프가 이제 열리곤 하는데, 이게 매년 무조건 열린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어느 학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같이 하기로 했으니 또 신청을 똑같이 홈페이지에서 받고는 있어요. 학교에서 진짜 활동들이 많기는 해요. 뭐만 하면 데리고 나가서 쓰레기 줍기 하는 것도 있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호수제가 이제 세화여고 축제거든요. 세화여고 축제는 이제 시험 기간이랑 전혀 이제 확실히 다른데 잡아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부서는 와가지고 안내 도우미도 하고, 동아리마다 부수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확실히 학년 같은 반 애들보다 좀 동아리 아이들끼리 좀 이렇게 끈끈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동아리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동아리 없으면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학년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건 어렵지만 뭐 2학년들이 만들어주면 1학년이 거기에 참여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솔직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세 개가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이제 세화여고 학생들한테 야, 유명한 동아리 뭐 있어? 좀 알려줘봐. 그랬더니 선생님, 코딩 동아리 소다 이거 되게 떠오르는 동아리예요. 그랬더니 그건 네 동아리지.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검색해서 나오면 그때 유명한 걸로 해줄게. 그래서 이제 학교 홍보부가 이제 학교 안에 아까 도우미하는 그런 걸로 봉사 시간을 좀 채울 수 있는 동아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체탐구반이랑 화학생명 과부조 SPC라는 동아리는 진짜 오래되기도 했고 경쟁률이 매년 높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엄청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동아리로 와 하면은 애들이 혹한다고 해요. 인체탐구반, SPC, GS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체탐구반은 바이오메디컬 계열 친구들한테 추천할 만한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거를 탐구를 하고 실험을 한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동아리 안에 짝언니 짝동생이라는 뭔가 그런 마니또 같은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 딱 들어가면 세화여고도 자사고니까 전국 각지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전국은 아니더라도 서울 각지에서 올 수 있으니까 아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어디다 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그래도 짝언니 짝동생이 서로 좀 이렇게 챙겨주면서 너 생일이라며 하면서 생일 선물도 주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인사할 친구들도 생기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런 동아리에서 친밀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SPC는 교내 경쟁률 1위라고 하는데 거의 7대1이라고. 그 여자아이들 중에 이과를 희망하면서 그래서 뭐 면접도 보고 간단한 테스트도 본다고 해요. 그 장점을 제가 물어봤더니 화학 실험실이나 생물실은 거의 자기들만 쓸 수 있다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부는 아까 계속 조금 얘기를 했는데 동창회보를 제작한대요. 자기 학교를 졸업한 성공한 선배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궁금한 걸 해서 동창회보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아까 봉사 시간 말씀드렸고, 또 홈커밍데이 동문들이 와가지고 특강을 할 때 그거를 또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동아리에서 갑자기 입시 결과로 넘어가는데요. 입시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죠. 간략하게 처음 결과만 얘기하자면, 22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좀 줄었을까? 근데 그래도 잘 극복하고 그 뒤로는
300명을 넘는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재수생이 조금 종합이 돼 있어서 2022년이나 23년에 비해서 확 뛴 게 22년에 절망했던 친구들이 23년도에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봤더니 우선 전체적으로는 매년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늘고 있어요. 그 대학을 보내느라. 그러면 그 전에 합격했던 아이들을 토대로 세특이 조금 더 보강이 될 거고, 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떨어졌을까를 분석을 했을 때 얘는 이 과목을 안 들어서 그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보완해 나가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합격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세화여고가. 설명회 때도 엄청 선생님들이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힘든 거는 감수하고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치겠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셨어요. 전형별로 이제 재학생 비율을 봤을 때 수시는 100건이 합격이 됐어요. 이게 100명이 합격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6장짜리 카드가 다 합격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2장 나왔는데 합격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기 5.7이라고 하면 대략 20을 곱했을 때 2,000건의 수시가 이제 거기서 접수가 됐다라는 건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많이 합격이 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하나 넣어서 하나 떨어진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수시는 건당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시에 강한 학교가 아닐까. 정시를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합격률이 수시는 비율이 5.7이면 별로 타율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인원으로 보면 수시로 대학 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결만 보면 수시보다 정시로 합격한 학생 수가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중에 주요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은 수시 전형이 훨씬 더 많았다. 결국 학교에서 뭔가를 많이 해주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생기부 관리를 잘해준다. 보통 그 일반고보다는 자사고가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세화여고를 지금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한 과를 봤을 때 서울대는 2.92, 연세대는 가장 낮은 게 3.1, 고려대는 3.17, 서강대 3.49, 성균관대는 3.87. 그러면 솔직히 이 등급이 인서울도 일반고에서는 솔직히 안 되지. 이거는 어떻게 해. 그래서 보통 일반고에서는 인서울도 힘든 애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갔냐. 그러면 우선 수치만 보고 얘기했을 때 9등급제일 때 3점대가 주요 대학을 갔다. 그러면은 세화여고는 전교생의 3분의 1을 알아주는 대학교에 보내준다라는 거죠. 솔직히 일반고에서는 꿈도 못 꾸죠. 솔직히 1점대도 떨어진 애 만회하는 그런 상황에, 물론 뭐 의대는 어딜 가나 1점대가 필요하지만 조금만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을 조금 전도 유망한 직업보다는 자기한테 적합한 과학 진로들을 찾는다면 그러면 내가 3점대만 들어도 이 학교를 믿고 내가 이 학교에서 어디든 갈 수 있겠다. 그러면 3.87이면요 지금 그냥 4등급으로 봤을 때 아까 9등급에서 4등급은 중위권까지는 거의 2등급까지 들어오잖아요. 5등급제로 했을 때도 2등급 끝자락에만 걸리더라도 어떻게 좀 알아주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분의 2는 다 정시인가? 정시로든 어쨌든 대학을 간 게 한 학년에 300명이 된다라는 거는 3분의 1 수시로 해치워놓고 나머지 3분의 2도 거의 한 7, 80%는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주요 대학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시, 정시 다 챙겨주는 학교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벌써 설명회 갔다 오신 어머님들도 있고 검색해도 다 이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선은 모집 정원은 331명. 그 중에 다른 전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 이렇게 제 주변에서 아직 많이 보지는 못한 전형이라 우선 일반 전형에서 331명 모을 거고 그 중에 1.5배수가 넘게 되면 추첨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면접을 볼 거다. 그러니까 자소서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회 통합 전형으로 이제 84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회 통합 전형이 매년 저렇게 미달이 뜨고 있어요. 그럼 84명 입장에서 25명을 선발을 한 거예요. 지금 2024년 기준이에요. 한 0.35도 잡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남은 59명이 미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59명 미달이야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입학을 시키고 끝냈는데 59명의 절반이 대략 한 30명 일반 전형에서 떨어졌던 친구들이 이제 붙여준다는 거죠. 만약에 위에 1.2대 1이면 1.2니까 저 0.2였던 아이들 중에 30명은 추가로 선발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떨어진 김에 안 가겠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게 올해는 380명이니까 360명, 70명 이랬는데 내년에 한 400명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잡아서 그렇게 산수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이제 과목별 분석을 할 건데요. 우선은 교과서 목록은 그냥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떤 출판사를 쓰고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과목별 출제 경향을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나 영어나 암기 과목은 어떻게 세화요금을 출제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수학학원이니까 세화요금의 수학 내신을 어떻게 공략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목록은 교과서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중에 2학년과나 3학년과 절반은 자기 거 아닌 거예요. 이과는 자기가 선택한 거, 문과는 자기가 선택한 거 다르니까 1학년도 공부하는 과목 되게 많은가 보다 하실 텐데 저 중에 절반은 자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 거라 이름도 다르고요. 여기서는 뭐 물리학 1, 화학 1, 2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제는 그냥 물리학,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이름을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저도 아직 머릿속에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 지금 세화요금은 이 정도 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다. 과목별 출제 경향 말씀드릴 건데, 이제 국어, 영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도 계속 중요한 게 부교재가 진짜 중요해요. 부교재에서 연계율이 엄청나요. 근데도 틀려요. 네, 부교재를 아무리 풀어도 특히나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 바꾸고 어투 조금 바뀌면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이제 외부 지문도 많이 끌어다 쓰고요. 그리고 내신 스타일, 수능 스타일 좀 나눠진다고 하면은 세화요금은 둘 다 나와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하는 내신형 문제부터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뭐를 깨달을 수 있지? 라는 수능형 문제까지 나오는 거고, 난이도가 낮지는 않아요. 확실히 난이도가 높은데 남고에서는 아마 그런 애들 못 풀 거예요. 남고 애들은 그렇게 꼼꼼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고 애들은 막 외우겠다고 생각하면 막 독하게 외우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모의고사 기출을 70%에서 출제하고 난이도 높은 지문을 아무리 내도 등급 컷이 90 후반대예요. 그래서 90점을 맞은 친구가 3등급 맞기도 해요. 지금 9등급제로 했으니까. 등급제를 이제 5등급제로 바꾼다고 하면 이제 90점대가 보통 1등급이 될 거고 나머지 애들은 2등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교재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고1 때는 아직 아이들의 전투력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막 지문 변형을 넣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선 순수하게 이제 원문들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많이 읽었고 누가 더 제대로 외웠나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영어 지문에서. 그래서 실수가 이제 등급을 가릴 거예요. 그래서 등급 컷이 1등급 컷은 거의 항상 99에서 됩니다. 서술형에서 S 하나 붙여서 1점 깎이면 이제 2등급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90점 넘어서 A 받던 아이들이 S 하나로 2등급 받으면 이제 멘탈이 나가겠죠. 그래서 좀 멘탈 강한 친구들이 우선 세화요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애들이 다 해외 유학이나 뭐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지 3등급 받던 친구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한지 모르겠지만 애들끼리 서로 같은 둘을 공유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1등급 것이 말도 안 되게 높다라는 거. 그리고 고2 때도 이제 부교재, 단어집 이제 범위를 좀 늘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애들이 체력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이 고1, 고2 넘어가면서 계속 앉아있는 시간만 늘어나니까 좀 체력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때부터 변형을 시켜요. 변형 안 하면 등급 컷이 1등급 이렇게 되니까 좀 변형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냥 달달 외웠다가는 이제 획득에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냐. 그래서 처음은 그냥 영어 지문 보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할 건데, 그럼 반대로 내가 정말 제대로 외웠는지 아니면 변형이 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는 그럼 한글로 된 걸 보고 직접 영작해보냐. 일반고에서도 요즘 영어가 어려워져가지고 영작하는 연습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장 간에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용을 자기 스스로 요약을 해보고, 요약도 한글로도 요약을 해보고, 그거를 직접 영작도 해보고, 그게 매끄러운지, 그 매끄러워지면 그게 국어에 대한 훈련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쓴 한글이 영어로 했을 때도 매끄러워지면 영어가 느는 거고, 영어로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도 매끄러워지면 그건 국어 공부도 되는 것 같고. 수학은 부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돼요. 많게는 80%까지.
부교재는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만드시거든요. 출처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몇 년도 모의고사 이거 저희가 이렇게 몇 번 풀어보다 보면 이제 알 수 있고, 보통 쉬운 문제들 이제 사전 치고, 모의고사에서 사전 치고 쉬운 문제들, 아니면 킬러들까지도 나와요. 29, 30번 문제들도 내보내는데, 보통 그 문제들은 그렇게 변형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해서 시험 때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국어, 영어는 등급 컷이 항상 99, 뭐 100, 막 이랬는데, 수학은 어쩔 수 없이 여학생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암기 과목 신경 쓰다가 수학을 좀 긴장해서 그런 건지 항상 80점대 초반? 중반 정도가 1등급 컷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난이도를 더 상향하지도 하향하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시간을 많이 소모시키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시험지를 만약에 다른 학교 애들이 딱 처음 보면, 태화여고 아이들은 이미 부교재에서 킬러를 가지고 풀었고, 선생님 풀이 들었고, 학원에서도 풀었고, 학원에서 변형한 것도 풀었고, 그럼 적어도 4번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봤던 문제니까 숫자 바뀌어도 식은 그대로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부교재 변형을 진짜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를 바꿔보고, 풀이 과정도 직접 써보고, 왜냐면 원래는 객관식 문제였는데 시험에는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서술형을 풀이 과정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과 과정 외에 내용 소수를 절대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얘들아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 대학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답이 바로 나와 라고 알려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객관식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서술형에서는 아예 예를 들어 세화고 같은 경우는 그냥 단답형을 내버려요. 서술형 없어요. 단답형으로 내버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풀든 풀어라 메인이면, 그러니까 수학적 능력을 본다면, 여기서는 네가 정말로 이 범위 내에서 출제자가 제한 걸어놓은 요 안에서 그거를 풀 수 있니를 확인하는 풀이 과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 중2 입장에서 괄호 열고 중3에 어떤 내용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뭔가 언급하는 학교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여기서도 대학 과정에 어떤 과정은 일절 사용하지 말 것,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연계율이 엄청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출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표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면은 교과서 하하하하, 난이도 하하하, 부교재에서도 하하하하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얘는 부교재에 없는데 했던 게, 이제 그 해는 갑자기 선생님들이 요 TOT라는 교재에 잠깐 꽂혔었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 되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한번 나왔다고 그 교재만 파면 돼 이건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부교재만 파면 돼요. 진짜 부교재만 파면 돼요. 부교재만 제대로 마스터해도 70점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내 수학적 능력으로 80점만 맞춘다면 1등급 바랄 수 있잖아요. 세화여고에서는. 그리고 저희 교재 연계율이 엄청나요. 왜냐면 저희 교재가 웬만한 모의고사 기출, 내신 기출들을 편집을 해서 변형을 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찾다 보니까 좀 놀라기도 했어요. 딱 그 애들이 중간고사 대비하는 한두 달 동안 풀었던 교재에서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문제도 있었고, 숫자만 달라진 문제도 많았었고, 기니디 문제를 그냥 뭘 구해라 하는 문제로 변형하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기출 문제랑 저희 교재 문제랑 비교해서 다 적혀 있고요. 중간고사 때 이랬기 때문에 기말 때는 좀 그런 연계율을 줄여서 난이도를 높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차피 1등급 컷이 80점대니까 변별력을 크게 갖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교재 반영률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살짝 또 100점이 막 여러 명 나오면 곤란하니까 자체 제작 문제를 중간에 한 두세 문제 정도 껴줬어요. 근데 그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부교재에 없었을 뿐이지 다른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 교재에도 또 다 발견되는 문제들이어서 그때도 교재 연결율은 100%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세화여고 수학 내신 전략으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교재.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선생님들이 있냐면 고1 1학기 기말고사에 그해 고2들이 3월에 봤던 모의고사를 내기도 해요. 왜냐면 고2 3월에는 고1 걸 시험을 보니까. 그러면 고2 거를 갖고 오면은 난이도도 그렇고, 생각보다 고1들이 고2 모의고사를 풀어볼 생각은 잘 못하거든요. 물론 학원에서는 이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교재랑 학력평가 기출에서 80% 이상 출제되니까 저희 교재 이제 학교
마다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을 학습을 할 거고 그 부교재 문제들을 변형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변형을 해서 4시간 1일 테스트 받고 클리닉은 당연히 저희 학원은 담임이 직접 하죠. 조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교육과정 매풀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풀어봤든 주관식으로 풀어봤든 무조건 서술형으로 다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세화여고 특성상 토의 토론이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직접 좀 토의를 하면서 풀이 과정을 공유하면서 서로 피드백 해주는 것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세화여고 설명회에서 중등기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어요. 중등기하를 강조한 이유가 이때 이제 절대평가 때문에 중학교 때 좀 기하를 설렁설렁 했던 친구들이 저희 지금은 수상이 있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공통수학 2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너무 어려워요. 다 식으로 풀려고 그러고 도형에서 원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뭐 정삼각형의 성질, 뭐 무게 중심 이런 거 닮은 이런 거 나왔을 때 애들이 바로 쌤 그거 배운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니까 저희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이용되는지 도형의 방정식, 이 내신 기출이든 학력평가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같이 해보면서 마스터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탐구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바탐, 사탐 둘 다 어쨌든 여고니까 암기 과목은 애들이 진짜 엄청나게 외우고 과외도 엄청 많이 받고 근데 이제 난이도 편차가 저기 암기 과목 쪽에서 확실히 나아요. 물리화학은 어차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눠져 있으니까 생명과학, 지구과학 쪽에서 난이도 편차를 키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하는 거를 낸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약간 생명과학 1, 2 얘기를 언급을 했었어요. 만약에 프린트에서 약간 녹여놨었어요. 그럼 그런 건 솔직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나눠주는 그런 구교재나 프린트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근데 2023년에 조금 아쉽게 수행평가로 등급이 결정돼요. 너무 갑자기 쉽게 나온 거 편차가 크다는 이유가 하필 2024년 1학기 때는 좀 쉬운 쪽으로 편차가 컸나 봐요. 중간고사가 쉬워서 기말고사는 어렵겠지? 근데 기말고사도 쉬워버려가지고 결국에 수행평가에서 그냥 짜잘짜잘짜잘하게 다 이렇게 등수를 나눴다고 해요. 사회 과목에서는 모의고사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부교재랑 모의고사 모듈 자체 배부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마다 프린트를 주시는 분이 있고 부교재를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같은 계열 선생님들끼리 똑같이 통일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윤리 선생님들은 다 프린트를 줘. 또 어떤 한국사 선생님들은 세계사 선생님들은 다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던가 약간 좀 그런 통일성이 조금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 과목 안에서는 통일을 시켜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몇 개가 망하고 건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좀 틈틈이 암기를 할 것. 절대 몰아서 500년의 역사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한 30년어치 외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세화여고를 선택하면 좋은 학생으로 저희가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 우선은 토론토의 발표를 능숙하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 학생을 추천하고 싶어요. 잘하는 학생은 원래 어디 가나 다 잘하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니 여기 가서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남들 앞에 나가서 얘기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입도 좀 트이고 왜냐면 아까 내신 외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들이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면접도 있을 거고 지금은 사범대 같은 데만 좀 면접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입학사정관 같이 뭔가 그 정식 합격자 중에서도 1.5배수를 뽑았다면 그 0.5를 떨어뜨리기 위한 뭔가 면접을 진행한다던가 근데 갔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 오면은 아는 건 많은데 표현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능숙하게 잘하고 싶은 학생 어쨌든 강제로라도 좀 무대에 세워가지고 말할 수 있게 만들려는 학생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학생 수학이 엄청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이게 이제 반대적인 예시로 너 이거 오늘 세 문제 이거 고치면 집에 보내줄게 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하고 바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기를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집에 가기 위해서 어쨌든 이 세 문제 무조건 해결한다. 나는 집념이 우선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보다는 내가 해내겠다, 해보겠다. 돌고 돌아서 이상한 풀이, 더러운 풀이 다 겪더라도 내가 답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옆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집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 일반고에서 자주적으로 생기부를 챙길 자신이 없는 학생, 물론 자기주도학습 뛰어나고 어딜 가나 뭐 내신 1.0, 1.0이 확실하다면 일반고 가서 편하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일반고에 가서는 솔직히 내가 학교에서 활동도 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딜 가서 이거를 챙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선생님 제 멱살 잡고 끌어가 주세요 해서 자사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추천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너무 편하다, 자기는 여자애들밖에 없고 남자애들 냄새나고 싫다 하는 저는 여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사고를 희망한다면, 여고는 많으니까요. 강남 서초 지역에 여고는 많아서 여고만 희망한다면 굳이 그렇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세화여고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4번부터는 이제 저희 대상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아까 제가 소개를 안 하고 갔어요. 저는 세화여고 이번에 입시 전략을 맡게 된 팀장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화여고 학습관리 팀장인 배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혹시 최근에 학교에서 공개한 학점 배당 편제표 혹시 보셨나요? 세화여고. 이제 저희 책자에 14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표 하나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분석했고, 그리고 보면 되게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교육 과정으로 깔았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기본 이름으로 수상, 수하, 즉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나눠서 배우는 내용인데, 그것을 1학년 1학기에 그냥 다 한다고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 대수, 원래 이름 뭐였죠? 수원이었죠? 수원과 확률과 통계를 1학년 2학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미적분 원이, 기존 이름은 수2입니다. 그럼 보통 2학년 2학기에 하는데 2학년 1학기에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이게 맞나? 이제 눈을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직접 세화여고 설명회 가서 거기서 설명을 듣고 어떤 방향성으로 이렇게 짰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분석을 했는지 오늘 제가 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1학년 수학이 정말 파격적이죠. 그래서 아까 세화여고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수학에 좀 끈기 있게 끝까지 도전해볼 만한 학생이 추천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요거 잘 보면 이제 학교 설명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짠 이유에 대해서 1, 2, 3학년 중에 그래도 1학년 때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이 들리다 보니까 수학 과목이 조금 남학생들보다 실력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 1등급 남녀 비율이 2대 8이라고. 1등급이 이제 여학생이 2, 남학생이 8. 즉 여학생들이 수학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성적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 2, 3학년 중에 가장 1학년이 시간이 많은 1학년 때 이 과정들을 다 당겨오면서 이제 충분한 이 수능 대비 시간을 확보하고, 즉 학교에서 이걸 2학년 1학기까지 수능 과목을 다 돌린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그 뒤에 융합 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능 대비를 계속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방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설명회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늘 말하듯이 선행 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선행 학습적인 교육 과정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선행 학습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영화라도 한 번, 두 번 본 사람이랑 네다섯 번 본 사람이 이제 보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이 원래 1년 과정을 한 학기에 하는데 그거를 선행 안 하고 들어가서 한다? 이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죠. 그래서 선행 학습이 꼭 필요하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공수 1, 2, 2학기 시작하기 전에 배수 활동은 다 끝낸 상태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2학년 이제 탐구 선택 과목인데요. 보통 대부분 학교들은 탐구에서 3과목을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세화여고는 택 4를 줬어요. 보통은 이제 특히 이제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랑 탐구를 합쳐가지고 택 5를 줬거든요.
근데 수학 과목에 이제 미적분, 대수랑 확통 같은 거는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필수예요. 그래서 5과목 중에 2과목 빼고 나면 탐구에서 3과목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화여고는 탐구만 따로 택 4로 4과목이나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게 장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하죠. 이제 물화생지를 전부 다 아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 공대, 이공계 계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과학에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은 그냥 물리학, 과학, 생명학, 지구학 다 듣고 또 이제 이 뒤에 과목들은 물2에 해당하는 다2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반으로 다 나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도 다 내가 선택해서 이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과학에 그래도 조금 자신이 없지만 이공계를 가고 싶다면 이 3과목을 다른 학교들처럼 3과목을 선택하는데 한 과목이 남으니까 나는 수능도 같이 준비할 거야. 통합사회 하는데 그러면 과학만 하면 나는 2학년 동안 사회 하나도 안 하고 3학년 동안 사회 안 하고 그럼 수능 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한 과목씩 넣어서 내가 그 사회 탐구, 사회 과목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학교에서 이제 편제를 했습니다. 자, 3학년 과목에 자, 여기 고급 미적분, 고급 대수, 그리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그리고 한국사, 심화, 탐구 이런 과목 보이시죠? 네, 이런 과목이 전문 과목입니다. 일반고에서는 개설 자체가 하지 않는 이제 특목고나 이런 자사고에서만 유일하게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절대평가하는 과학, 육학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런 융합 과목들을 깔면서 학생들의 내신 분명 과목은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죠. 상대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제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 과목에서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무조건 2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나는 애 수학이 약한데 꼭 이걸 반드시 들어야 돼?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목은 이렇지만 학교에서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취사 선택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특히 전문 교과나 이런 융합 교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시간에 수시와 정시에 되는 개념 위주로 수업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겁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좀 수1, 즉 대수분이 부족하다면 고급 대수를 듣고 수2 미적분이 좀 부족하다면 고급 미적분 이런 것을 들어서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진로 키스톤 디자인, 진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딱 세화여고랑 세화고 딱 2 학교에서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역량을 함량시킬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깔아줌으로써 학생들이 좀 그 교육 과정에 그리고 세특에 좀 더 좋은 내용의 글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 블라인드 체제에서 이런 과목들은 딱 세화고 세화여고에만 있고 그리고 이런 고급 과목을 이수를 했다. 전문 과목들을 다 이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고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교육 과정들과 이렇게 타이트하고 정말 전문적인 교과목까지 다 수업을 해주는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이 학교명을 제시하지 않아도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이렇게 내가 세화여고다, 내가 자사고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적혀있는 숫자들이 학점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수학 과목이 다 4학점 공통국어도 이게 보통은 4학점이에요. 근데 이걸 3학점으로 까는데 전체 총 학점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목이 다른 학교보다 한 과목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통은 이제 수학이 공통수학 하나, 1, 공통수학 2 하나씩 깔리는데 이게 2개씩 깔리게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세특에 한 과목당 세특이 500자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수학만 2과목을 들음으로써 수학으로 1000자까지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수한 학교에 졸업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장치들인 거죠. 그것이 세화여고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교 블라인드 최고에서 내가 세화여고다
나야 세화여고. 눈을 가리고 보고 내가 세화여고다 라는 것을 되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내가 자사고 이런 좋은 우수한 학교 출신이다, 그런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았다, 그런 학교에서 내가 2점대를 받았다, 아까 3점대 후반을 받았다, 근데 나는 자사고야, 그러니까 나 뽑아도 돼 해서 실제로 3점대 후반대 성균관대 뽑혔었죠. 네, 그런 장치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 편제표를 바탕으로 이제 모든 학기별로 아이들이 다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 진로에 맞게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해서 해 나가야 그 학교에서 괜찮은 과목들을 이수했고, 나는 이제 물리학과니까 물리 원형 물리는 어떻게 이수했는지, 또 추가로 뭐 고급 물리학까지 이수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과목을 어떻게 편성할지, 어떻게 설계할지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계열별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21학 같은 경우에 좀 공대 위주로 짜봤는데, 공대 위주는 일단 이 과중에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과학 중점으로 일단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는 과학 과목 4개를 다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그래도 아까 지은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수시 몰빵, 정시 몰빵은 없습니다. 일단 내가 수시로만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정시도 어느 정도 성적이 맞춰줘야 됩니다. 최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저 수시 아무리 잘해도 정시 등급이 올라가서 수시에서 내가 안일하게 나 1등급이야, 그냥 어중간하게 1등급 받은 애들이 정시에서 그냥 다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떠버리면 최저가 타락하게 되겠죠. 이런 3학년 때 사회 과목들 이렇게 하나씩 깔아주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융합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융합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시나 수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으니 그런 걸 넣어서 이제 정시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게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하는 내가 과학에 그렇게 좀 자신이 없어서 과중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좀 이런 첨단융합학과, 물리 천문학과 특정한 교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런 학과에 대한 설계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천문학과, 카이스트 물리 천문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과목이 뭐겠어요? 물리랑 지구과학이겠죠. 그럼 이제 물리랑 지구과학, 그리고 뭐 이제 물리 천문학과니까 그래도 거기서 이제 우주에서 뭐 어떤 성분들을 조사하고 해야 되니까 뭐 화학까지 이런 것들까지, 혹은 뭐 외계 생명체에 대한 뭔가 탐구를 하고 하는 그런 전공이다 하면 뭐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이수하면서 자기 특의 그런 내용들을 활동하면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뭐 물리학이나 지구학이나 뭐 어떤 활동들 위주로 할래? 하면 뭐 화학 쪽이요, 생명과학 쪽이요, 그런 것들을 저희 올케어 시스템 그 매니저들이 같이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학생에 맞게 다 편성을 해드립니다. 제 어머님들이 나 뭐 연세대 응용 통계학과 갈래 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님들이 그걸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내가 이제 대학에서 나 좋은 학점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깔아줄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사실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 찾아서 내가 저희 매니저가, 올케어 시스템 매니저가 직접 학생과 면담을 통해서 이런 계획표, 설계한 수업 과정 계획표를 다 짜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설계안들은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뭐 이런 서울대 약학과 바이오공학과라든지, 그리고 뭐 인문계열에서는 조금 이제 국제 외교학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문제고, 정치나 뭐 이런 인문학, 윤리, 국제사회 이해 이런 과목들이 필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문학과나 이제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본, 뭐 중국어, 회화 이런 세계 언어적인, 그리고 위에도 이제 세계 문화와 언어 이런 과목들이 필수적으로 깔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상경대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제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경제랑 경제, 수학, 그리고 실용 통계 이런 통계 과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쪽은 이제 국제관계 이해라든지 또 이제 경영, 이제 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를 찾아보면 이 정도는 계속 기본적인 설계안은 어디서도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데 항상 우리는 변수가 있죠. 학생이 이렇게 잘 설계했는데, 그러니까 내신과 정시를 다 모두 가져가기 위해 잘 설계를 했는데 학생이 갑자기 내신 상태가 위험해졌어요. 2학년 1학기 시험을 봤는데 큰일 났어. 수시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정시에 맞는 또 새로 학생의 교육과정을 짜야겠죠. 자, 그리고 혹시 또 학생의 진로가 엄마 나 그냥 법대 갈래. 원래 너 자연대 가려다가 나 이제 법대 갈래. 법 드라마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혹은 이제 의학 드라마를 보고 나 의사 할래. 이런 식으로 진로가 바뀐다면 또 이제 설계를 다시 해줘야겠죠. 물론 그게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중간에 노선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해서 직접 설계를 해드리는 저희 이제 얼케어만 믿고 이제 따라오기만 한다면 그런 것들은 학생들과 이제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내신 점수가 깨졌을 때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점수인지 복구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새로 학습 스케줄을 쫙 다시 깔아서 그 학생의 이제 이 과목을 다시 좋은 점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내신은 이 성적으로는 좀 수시로 희망 학과를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정시에 집중하는 또 교육 과정을 짜서 다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올케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세화 요고를 위한 세화 요고만을 위한 이 클라이맥스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12월엔 저희가 이제 조기 개강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반배치 고사를 11월 10일까지 받고 있어요. 조기 개강 반배치 고사를 11월 10일까지 받고 있어서 그 시험을 치고 이제 S반, T반, A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공통수학 과목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반은 사실 예비 고1반은 이제 학교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1학년 1학기 하는 공통 수학들을 깔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토1에 들어있는 대수투 주요, 공수투 주요, 대수 주요, 미적분 원 주요 이런 과목들은 단과로 개설되는 과목들입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세화 요거를 진학한다고 하면 세화 요거는 1학기에 공수원과 공수투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세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공수투 주요 과목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공수2까지 같이 챙겨서 나갈 수 있는 학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 2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별로 다 분반이 돼서 이제 세화 요고반이 꾸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탑반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기존에 C마를 시작해서 C마와 극C마를 같이 하게 되고 이제 A반이나 T반 같은 경우에는 응용C마, C마 과정을 공수 원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1학년 1학기에 둘이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1, 2월은 이제 세화요고반은 학교 수학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매우 타이트하고 이제 빠르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냥 한 학기에 1년치를 다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학교들은 주 2회 반으로 설치가 되는데 세화요고반은 그냥 주 3회로 이제 완벽하게 대비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은 아까 수학 내신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부교재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부교재에서 연계율이 7,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작년과 재작년 사실 22년도 부교재까지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3개년 부교재를 다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한 2개년치만 해도 아이들이 좀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저희가 공부 스케줄을 직접 다 짜주는 이 올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그 정말 빡세 보이는 이 타이트한 학습량을 저희가 다 가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케어 시스템은 첫 번째로 학생들이 그 MBTI 검사 아시죠? MBTI 검사처럼 학습 유형 검사를 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뭐 ENTP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에 예를 들어 나는 이런 E라서 조금 조용한 선생님보다는 좀 열심히 열정적인 선생님이랑 잘 맞아요.
또 그리고 또 이제 T라서 나는 좀 뭐랄까 멘탈이 그렇게 약하지 않고 좀 크게 좌절해도 금방 극복해서 잘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뭐 P라서 좀 나는 계획표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이런 유형을 다 조사를 해서 두 번째로 이제 학생 소양과 과목별 성취도에 따른 학습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ACS 이제 전문가, ACS 전문가인데 ACS 매니저, 이 ACS 매니저는 실제로 이제 세화고 출신 지금 의대생 분들이고요. 실제로 세화고에서 전교 2등이랑 5등 했던 전문가들입니다. 그거랑 그리고 담임 강사 이 셋이서 같이 면담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면서 이 학생의 성향에 맞는 그리고 진로에 맞는 교육 이 1 단위, 주 단위 교육 과정을 쫙 짜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전교권, 실제로 세화 전교권 학생의 스케줄표인데요. 저희 ACS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 학생이라서 이 학생은 선행이 조금 안 돼 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이 조금 많이 넣어서 좀 미리 선행을 조금 땡겨서 하면서 다른 과목들도 사실 국어, 이제 뭐 과학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다 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에 대한 1일 단위 피드백. 저거는 이제 주간 단위 스케줄이고 1일 단위 스케줄도 다 짜드리거든요. 그래서 1일 단위 스케줄을 제가 이제 이거는 했다, 오늘 요거는 했고, 요거는 못했다, 또 이건 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학생과 이제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 부분은 내가 오늘 못했으니까 뭐 내일 혹은 모레 언제 꼭 나눠서 하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일 주간 누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시험 이후에 또 그의 성적 어떤 쪽이 부족했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다 통계를 해서 또 새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 달에 혹은 그 다음 주에 계획표를 다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이제 ACS, 저희가 밀고 있는 ACS 프로그램이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자, 올케어 플러스, 자, 학습 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제 내가 자사고를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로 이제 자사고 지원 자소서 첨삭 및 면접까지 다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면접이 세화여고 면접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가족의 출신 학교도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세화여고 들어온 동기를 물었을 때 저희 언니가 세화여고 다니고 있고 이제 저와 학교가 되게 좋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언니가 세화여고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자기도 세화여고에 간다, 그것은 자기 이제 집안의 재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학교 설명회에서 한 말입니다. 학교 설명회에서 실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수상 경력이라든지 좀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자사고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접으로 1.5배수 이상의 학생들을 면접으로 다 뽑아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면접이 좀 중요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합격생이 이제 수강 신청 설계 및 지도, 아까 말했던 합격생은 그 아까 올케어 매니저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의대에 간 그 세 사람의 그 학생 매니저, 그분들이 직접 어떤 과목이 들으면 좀 이 과를 갔는데 좋더라, 어떤 과목을 들으면 이 과에 갔는데 더 효율적이다, 오늘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이런 순서로 구성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설계해서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일정에 맞춰서 저희 학습 계획 구성 및 이제 관리, 저희 수행평가 대비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행평가 비중이 많이 크죠. 실제로 이제 뭐 중간 기말 3, 3에 수행평가 4,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비중이 커서 아까 나왔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도 내신으로 전부 막 99점, 100점 이런 애들이 다 1등급이면 이제 수행평가로 그걸 갈라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간 기말고사 시험이 이제 쉬었을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 준비들까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월 이제 원서 접수 시기에 맞춰서 자소서 준비와 면접 준비를 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표는 이제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는 표인데요. 이 세화 요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내년에 대략적인 예상 과정을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 지금 3월에 딱 입학하게 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뭐 입학식 하고 동아리 신청하고 그리고 또 뭐 학교 회장 선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들도 하고 그런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또 시험 볼피나 발표하면 또 시험 공부해야 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미리미리 다 수강 신청 설계안을 다 미리 구상해서 다 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도 이제 때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다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결정문과 이것은 아이가 이제 어떤 학교에 가면 내가 세화여고를 희망하는데 정말 세화여고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혹은 뭐 내가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 이 자사고에 가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모의고사를 평해서 좀 학생들의 능력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가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지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재학생은 다 무료이고요. 외부생은 5만 원인데 이 정도 가면 다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신청해서 설문지 이따 나눠 드릴 텐데요. 꼭 신청을 해서